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넥슨으로부터 결과적으로 120억 원대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다른 범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이 선고되긴 했지만 120억 원대 넥슨 공짜 주식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김정래 기자가 재판에 다녀왔습니다. 수인 번호가 찍힌 구치소 수의를 입은 진경준 전 검사장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오늘 재판에 나왔습니다. 진경준 전 검사장이 받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난 2005년 대학 친구인 넥슨 김정주 대표로부터 받은 4억 2,500만 원으로 넥슨 재팬 주식을 구입해 120억 원대 시세 차익을 얻은 뇌물 혐의, 그리고 2010년 8월 대한항공으로 하여금 천암의 청소 용역업체에 147억 원대 일감을 몰아주게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입니다. 1심은 제3자 뇌물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진경준 전 검사장이 김정주 대표로부터 받은 주식 매수 대여금 등도 뇌물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에 벌금 6억 원, 추징금 5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하지만 지난해 12월 기존 판례에 따라 뇌물수수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해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상고심 판단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 6부는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김정주 대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상고심 판단을 환송받은 재판부로선 대법원의 법률상 판단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재판부는 판결 사유를 밝혔습니다. 서울고법의 오늘 판결은 하급심으로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거스르기 힘든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준 돈은 뇌물이 아니다는 대법원의 애초 파기환송 판단이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부합하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오늘 서울프레스센터에서는 수영자 교화와 교정행정 발전에 헌신한 교정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제36회 교정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목포교도소 노다령 교위가 영예의 대상을 받았는데 법률방송 취재진이 노다령 교위를 만나 교도소와 교도소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죄는 밉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평범하지만 울림이 있는 말, 장한지 기자입니다. 상태 제36회 교정대상 대상 목포교도소 교위 노달영. 전국 52개 교도소와 구치소 15,900명 넘는 모든 교정시설 종사자 가운데 올해 교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목포교도소 노달령 교위. 한 번씩 웃을만도 하지만 무덤덤한 표정의 노달령 교위와는 달리 자리를 함께한 아내는 남편이 자랑스러운 듯 미소가 입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교정시설은 수용률이 120%에 가까운 과밀 수용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권 침해적 요소가 없는 교정 행정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헌신적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법무부가 밝힌 교정대상 노달령 교위의 공적 사항입니다. 중졸 학력, 무기징역 수용자를 고졸 검정고시 전남 최고 득점자를 만들었다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이것부터 물어봤습니다. 지금도 살고 있는데요. 정말 네가 뭔가 할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정말 자기는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더라고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고졸 검정고시 최고 득점, 학사고시 취득,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중국어 전문화 과정 취득까지. 정말 어려울 때 제가 책도 사주고요. 또 제가 가르쳐도 조금 주고 모르는 부분은 우리 아이 엄마가 이렇게 과학이 전공이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집에서 다시 가르쳐도 주고 그런 적이. 무기징역인데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냐는 질문에 노달령 교위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네, 저희가 수용자들의 어떤 범죄 그 행위만 놓고 보면 죄는 미흡지만 사람을 위하지 말아야겠잖아요. 수용자들을 이렇게 질책하고 책망만 하면 더 이상 더 안 좋은 길로 빠져듭니다. 정말 조금만 잘해도 잘했다.
죄는 밉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1991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교정공무원 28년 차.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의미 없는 삶은 없다. 소외되고 일탈했을수록 그럴수록 더 격려와 지지가 필요하다는 게 노달령 교위의 소신입니다. 많은 수용자들이 좀 소외된 수용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한부모 가족이라든가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라든가 말 한마디 하더라도 그래 너 그런 부분에 정말 잘한다. 너 잘할 수 있다. 이렇게 격려하고 지지해주면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수용시설 과밀 수용 얘기에 대해 슬쩍 물어봤습니다. 다른 부처에서 예산도 따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에 님비 시설이라고 잘 지역사회에서 안 줄라가거든요. 그건 제가 어떻게 여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뭘 할 수 있고 뭘 잘하시냐고 묻자 유쾌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제가 또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 한 가지 딱 있습니다. 제가 심폐소생술을 정말 남들보다 잘하거든요. 그건 잘하고 싶거든요. 목포에서 최우상 받고 전라남도에서 최우상 받아가지고. 실제 노달령 교위는 교도소 내 응급 환자 발생 상황에서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소중한 목숨을 여러 차례 구한 바 있습니다. 교도관이 천직이라는 노달령 교위, 마지막으로 수감자들에게 어떤 걸 바라는지, 바라는 게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우리 수용자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사회에 복귀해서 제2의 인생을 다시는 교도소에 문턱도 밟지 않고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상기 장관은 오늘 치사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살아 숨쉬는 사회,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를 위한 정책 추진을 말하며 교도 행정도 그 중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과밀 수용으로 대표되는 열악한 현실을 그대로 두고 교정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헌신과 열정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인권과 정의,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교정 행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면 뭔가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개선책 마련이 같이 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국가인권위가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인권 실태 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입소자 열의 67명은 자신들의 뜻에 반해 입소하는 등 인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옥에서 빠져나온 것 같았다는 것이 시설에서 지내다 나온 장애인의 증언입니다. 대안은 없는 걸까요? 조형경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여느 토론회와 달리 토론회 발표 내용이 그때그때 대형 스크린에 뜨고 수화 통역사까지 나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와 장애인단체 주최로 열린 중증 정신장애인 시설 생활인 실태조사 결과 보고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입니다. 그동안 이들 시설의 인권 보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인권 침해에 노출될 가능성은 높지만 막상 인권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자극적 대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현재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은 전국에 약 230여 개, 정신요양시설은 59개 정도가 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 가운데 중증장애인 입소시설의 경우 67.9%가 비자발적 입소자로 나타났습니다. 중증장애인 입소자 10명 가운데 7명은 대부분 영문도 모르고 본인 의사에 반해 입소했다는 얘기입니다. 처벌받는 기분으로 그곳에 와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응답자 상당수가 언어폭력이나 무시는 기본, 신체폭력과 강제노동, 감금, 강제투약 등의 인권 침해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의사표현도 힘든 한 중증 장애인은 시설에서의 생활을 장애인 활동가의 입을 빌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설에서의 경험은 하루하루가 진격이었습니다. 혹은 폭행은 일상적으로 일어났으며 정신장애인 시설도 더하면 더했지 나을 게 없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25%가 폭력, 학대 또는 부당한 대우를, 22%는 강제 격리 조치를, 강제 노동과 강박을 당한 경우에도 각각 13%와 12%로 나타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인권 침해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증장애인 시설의 경우 입소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33%로 가장 많았고 20년 이상도 25%로 조사됐습니다. 입소자 열의 절반 이상은 최소 10년 이상 시설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신요양시설의 경우엔 퇴소라는 개념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입소자가 전체의 3분의 1이 넘었습니다. 강제 입소와 동시에 10년, 20년 이상의 장기 입소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매우 시급하게 국가인권위가 좀 공고를 해서라도 범정부적인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라고.
중증 정신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라고 하지만 정작 지옥에서 빠져난 기분이었다는 게 그 시설에서 살다 나온 장애인의 말입니다. 실태조사나 토론회도 필요하지만 실태조사나 토론회를 넘어 실질적인 대안 마련과 실행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조현경입니다. 고 신해철 씨에 대한 의료사고 사망 관련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이슈플러스 오늘은 의료사고와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고 신해철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재판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고 신해철 씨 집도의 강모 씨의 이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와 또 문제가 불거진 뒤에 신해철 씨의 그 수술 기록 등을 인터넷에 공개가 하면서 네. 업무상 비밀 누설 및 의료법 위반 여부 혐의가 불거졌는데요. 1심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만 유죄로 판단을 해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요. 예. 2심에서는 환자 기록 유출 의료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대법원도 오늘 이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을 해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네, 고 신해철 씨의 재판은 의사의 잘못으로 일단 일단락이 됐었는데 얼마 전에 한예슬 씨 사건도 있었잖아요. 근데 병원이 의료 과실을 이렇게 인정하는 건 상당히 드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신해철 씨 의료사고 승소도 그렇고 한예슬 씨 경우도 그렇고 워낙 유명인이다 보니까 병원에서 미리 납작 엎드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일반인들의 경우는 현실이 상당히 다른 게 현실입니다. 네. 실제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 의료소송 2,854건 중 피해자 주장을 완전히 인정한 경우는 33건으로 단 1.2%에 불과합니다. 예. 100명의 겨우 1명꼴로 피해 주장이 온전히 받아들여졌다는 말인데요. 부분적으로라도 이 피해 사실을 인정을 해서 일부 보상을 받은 경우도 29.1%에 불과합니다. 그렇군요. 의료사고 소송을 내봐야 열의 7명은 아무 소득이 없이 빈손으로 돌아섰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군요. 웬만큼 억울하지 않고서는 소송까지 가지도 않았을 텐데 소송을 가더라도 뭔가 잘 해결이 되지는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신해철 씨 사망 당시 의료 사고에 대한 이 국민 관심이 증폭이 되면서 2016년 11월 일명 이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네. 일단 사망사고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또 장애 등급 1급 등 중대한 의료사고 피해를 본 경우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상담과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2016년 기준에 중재원의 의료분쟁 상담은 4만 건에 이르지만 실제 이렇게 조정 개시로 이어진 경우는 단 831건으로 아직도 사실상은 유효무실한 상태입니다. 예. 근본 원인은 의료사고 과실 입증 책임이 피해자 쪽에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의료사고 과실 입증 책임을 피해자에게 지울 게 아니라 과실이 없음을 이 병원이나 의사가 입증하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아직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하루빨리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법정에서 재판장이 실형을 선고하기 직전 교도관 등을 밀치고 달아났습니다. 영화 속에서나 있을 것 같은 황당한 이런 사건이 우리 법정에서 실제로 일어났는데 달아난 이 피고인에 대해 도주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까요? 유재광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2시 20분쯤 전북 전주지법 1호 법정. 모욕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21살 모모 씨가 징역 8개월 선고 주문이 끝나기 직전 갑자기 벌떡 일어나 법정 밖으로 도주했습니다. 모 씨는 부근에 있던 여성 보안대원을 밀치고 법정에 있던 교도관마저 따돌리고 법원 정문을 통해 달아났습니다. 창졸간에 벌어진 일. 당시 판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까지 주문을 읽고 있었는데 주문 선고가 끝나기 직전 모 씨가 갑자기 도망한 것입니다. 경찰은 광역수사대 등 100명 넘는 경력을 투입해 도주 5시간 만에 여자친구 지인 집에 숨어있던 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모 씨는 교도소에 가는 게 무서워서 달아났다며 한동안 울먹거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정에서 재판을 받다 달아나긴 했지만 모 씨에 대한 도주 혐의 추가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도주죄는 법률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달아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모 씨는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도 아니었고 법원 판결이 완전히 선고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형이 확정되기 직전에 달아나 도주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모 씨는 지난해 8월 새벽 2시쯤 전주시 덕진구의 한 빌딩 화단에서 술에 취해 행인에게 욕설을 퍼붓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을 한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률방송 유재광입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 3건의 대법원 판결문과 그 하급심 판결서에 대한 정보 공개를 대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변협은 각종 하위 규칙과 예규 등은 사실상 사건 당사자가 아니면 판결서를 열람할 수 없는 각종 제한을 두고 있어 국민의 알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정식 전문 분야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도 허위 광고로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12곳과 변호사 6명에 대해 견책 징계를 내렸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이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어피티의 서울 강남구 사무실을 오늘까지 이틀에 걸쳐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어피티는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전산상으로 있는 것처럼 허위 충전해 투자자들을 속인 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커피 전문점 프랜차이즈 탐앤탐스 서울 강남구 본사 사무실과 대표 김모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김 대표가 회사 돈 수십억 원을 빼돌리고 가맹점을 상대로 통행세를 챙긴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월 11일 루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